가끔은 하루가 어제와 꼭 닮았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익숙한 천정의 무늬처럼 제 삶의 궤적도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는 듯 했습니다. 아침약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문을 꼼꼼히 훑어본 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길.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잿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세상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있던 오전이었습니다. 늘 서던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치 오래된 서랍속에서 툭 튀어나온 물건처럼 문득 오래전 이름 하나가 혀끝을 간지리며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식적으로 떠올린 적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니 완전히 잊은 줄 알았던 시간이 먼지 쌓인 필름처럼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엔 오늘 저녁 창거리를 고민하는 듯한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고 제 앞에는 학교 가는 길인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손잡벌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정황바나 숫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고 노선도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타야 할 버스 노선을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버스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들어왔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익숙한 순서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에 몸을 맡겨 손잡이를 잡고 비어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가 쪽 두 번째 좌석, 단정하게 모은 어떤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손일 뿐인데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기억 속에서는 오래전 짰던 바닷바람 냄새와 희미한 분필가루 냄새가 동시에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시간의 자물쇠가 찰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세 박자쯤 흘렀을까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세월이란 시간은 무심하게 얼굴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놓는 법입니다. 잔잔했던 강가 같은 피부엔 깊은 주름이 강이 되어 흘렀고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계절의 풍경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정은 마치 박제될 나비처럼 오래전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웃을 듯 말 듯 망설이며 제 이름을 부르기 직전에 바로 그 표정. 틀림없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첫사랑.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 밑번에 넣어두고 자문새를 채운 뒤 손잡이마저 부러졌다고 스스로 믿어왔던 바로 그 이름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람과 같은 줄, 하지만 한 좌석 건널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까? 아니, 말을 건네도 괜찮은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슬을 때려 나 몇 번이고 다시 다물었습니다. 끝에 그 사람이 먼저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엔 수천만 개의 이름이 존재하지만 제 이름을 그렇게 듣다고 아련하게 부르는 목소리는 20살의 그 바닷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저마치 앞질러 달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오래됐네요. 우리 둘 사이로 버스에 기분 좋은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시장이 있고
낡은 세탁소 간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가게, 그리고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새로 생긴 카페가 차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창밖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미리 짠 각본처럼 동시 물었습니다. 요즘은 잘 지내시죠? 서로의 말에 멈칫했고 이내 어색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짧은 웃음 속에는 단순한 안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차마 묻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들, 끈데 건네지 못했던 미안한 사과들, 그리고 힘없이 놓아버렸던 굳은 다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종류쟁에서 내리세요? 저는 병원에 가야 해서 좀 더 가야 해요. 아니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이 버스 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빛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슬아슬하게 장학금을 갈아타며 고된 학업을 버텼고 그 사람은 저녁이면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차가운 손이 시려워 교종 낡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서로의 하얀 입김을 장난처럼 섞으며 웃곤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바닷바람을 맞았고 밤하늘에 같은 별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서툰 연애 편지를 썼고 저는 그 답장 대신 낡은 노트를 찢어 시를 적어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서인지 우리의 하루를 매 순간에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로의 세상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지켜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했던 믿음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흔들렸습니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저는 먼 도시에서의 아프통수를 받았고 그 사람은 갑자기 기울어진 가정의 생계를 또 하나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변하지 않을 미래를 약속했지만 미래는 좀처럼 우리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첫 편지에서는 항상 좋은 향이 났습니다. 값은 편지였지만 그 위에 눌러쓴 글씨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고닿습니다. 당신이 없는 오후는 참 길어요. 그래도 당신이 없는 이 긴 오후를 굳굳하게 견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옆자리가 비어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듣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하셨어요? 이번에도 그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했었죠.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뒤에는 미처 하지 못한 긴 이야기가 꼬리뼈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각기 다른 이름의 강으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 사람도 제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례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가 헤어졌던 마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방부제도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어 서로에게는 작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다음에 또 거친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각자의 등불은 혼자서 끄지 말자. 하지만 인생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우리의 등대는 제때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지던 그 차가운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제 손가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닐 일이 예전보다 잦아졌지만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애써 밝혀 웃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 얘기, 매일 아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야기, 멈추다 다시 걷기를 반복하는 아픈 무릎 이야기, 그리고 지갑 속에 넣어둔 손주의 사진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대의 근황을 들으며 사실은 서로가 부재했던 그 긴 시간의 공백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예죠. 그 사람은 부모님께 불려갔습니다. 저는 그 집에 문턱을 얹지 못하고
새벽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그 앞을 지키면서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땐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얀 높은 문턱이 생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함께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쪽으로 천천히 회를 돌렸습니다. 그 깊어진 눈동자에 제가 함께 살지 못했던 수십 개의 낯선 계절이 파노라마처럼 비쳤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을 먼저 꺼낸 쪽이 누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동시에 내뱉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또 고맙다고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상동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장면이었지만